개학한 지 불과 3일 만에 학교 최고의 미모를 자랑하는 냉미녀 한아름, 가명에게 도난 사건이 발생했다. 몇 켤레의 양말이 사라진 것이다. 늑대처럼 굶주린 남학생들의 시선은 그녀를 당장이라도 잡아먹을 듯 맹렬했지만 정작 한아름은 심각한 남성 혐오증을 앓고 있었다. 그녀는 남학생과 같은 책상에 앉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고 하루 만에 3명의 남학생을 쫓아냈다. 누구든 자신의 물건에 손대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았다. 전학 첫날 담임 선생님은 나, 강하준, 가명을 그녀 옆자리에 앉혔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이제 나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눈치였다. 새로운 친구, 김민준, 가명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내게 말했다. 하준아, 아름이는 결벽증이 심해. 절대로 그녀 물건에 손대면 안 돼. 안 그러면 엄청 혼날 거야. 내 믿기지 않는 표정을 본 김민주는 말을 덧붙였다. 전에 아름이 옆자리에 앉았던 애들은 다 질겁해서 자진해서 자리를 바꿨어. 나는 오른손으로 턱을 괜 채 궁금해졌다. 설마 사람을 잡아먹기라도 하나? 친구들은 내 말에 웃음을 터뜨렸다. 그건 아니지만 엄청나게 잔소리를 할 거야. 전에 한아름은 하루 만에 3명의 남학생을 쫓아냈대. 그 이후로는 임수진, 가명만이 그녀와 짝꿍을 했지. 담임 선생님이 나를 한아름 옆자리에 앉힌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다. 모두가 놀란 표정이었다. 나는 한아름의 차가운 얼굴을 떠올렸다. 그녀가 잔소리를 한다면 분명 끔찍할 것이다. 김민준이 입꼬리를 비틀며 말했다. 만약 내가 너무 무섭다면 담임 선생님께 자리를 바꿔달라고 부탁해봐. 10분간의 쉬는 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다. 첫 수업이 시작될 때까지 한아름은 돌아오지 않았다. 수업 담당 선생님도 그녀의 행방에 대해 묻지 않았다. 마치 익숙한 일이라는 듯 2번째 수업 시작을 알리는 종이 울릴 때까지 내 짝꿍 자리는 비어 있었다. 나는 깨끗하게 정리된 옆자리를 흘끗 보았다. 그러다 문득 나도 모르게 몸을 떨었다. 에어컨 바로 아래에 있는 내 자리에 찬바람이 불어왔기 때문이다. 나는 계속 재채기를 해댔다. 그때 작은 그림자가 뒷문을 밀고 들어왔고 의자를 끄는 소리가 들렸다. 두 책상이 살짝 움직였다. 한아름이 돌아온 것이다. 내 시야에 초록색 무언가가 들어왔다. 고개를 돌려보니 한아름이 자신의 교복 자켓을 내밀고 있었다. 입어. 나는 살짝 눈을 크게 떴다. 두 사람의 시선이 잠시 마주쳤다. 한아름이 먼저 시선을 피했다. 늘 차가운 표정의 그녀 얼굴에 약간의 수줍음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훌쩍 코를 들이마시고 허벅지에 놓인 손을 꽉 쥐었다. 내가 추워하는 것 같아서. 깨끗하게 세탁했는데 어젯밤에. 오늘 아직 안 입었어. 놔두면 자리만 차지하고. 춥다면 입어. 감기 걸리지 않게. 결국 나는 한아름의 자켓을 입었다. 정말 추웠고 감기 기운도 완전히 가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파서 결석하고 싶지 않았다. 또 다른 이유는 한아름의 첫인상이 너무 좋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겉으로는 차가워도 속으로는 따뜻한 좋은 짝꿍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 자켓을 입자 금세 몸이 따뜻해졌다. 지퍼를 올리자마자 김민준의 말이 떠올랐다. 그녀는 결벽증이 있어서 다른 사람이 자기 물건에 손대는 것을 싫어해. 안 그러면 엄청 혼날 거야. 나는 고개를 숙여 몸에 딱 맞는 교복 자켓을 내려다보며 멍하니 있었다. 한아름이 눈살을 찌푸렸다. 나는 분명히 해두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저기, 너 결벽증 있어? 한아름이 눈썹을 찡그리며 약간 기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목소리를 높였다. 내가 그걸 알아? 긍정적인 대답을 듣자 나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잠시 침묵했다. 얼어 죽는 것과 혼나는 것 사이에서 나는 재빨리 후자를 선택했다. 나는 진지하게 말했다. 입을 때 정말 조심할게. 최대한 옷을 더럽히지 않도록 노력하고 집에 가서 깨끗하게 빨아서 돌려줄게. 한아름은 잠시 굳어 있었다.
조심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대답했다.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내가 잘못 들었나? 뭐라고? 신경 쓰지 않아도 돼. 그냥 편하게 입어. 나는 심하지 않으니까. 아, 그렇구나. 이제 안심이 되었다. 덧붙여서 교복에는 은은하고 달콤한 소녀의 향기가 났다. 향기도 좋네. 영어 선생님이 낮은 굽의 구두를 신고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그녀는 교탁 위에 책을 놓고 학생들에게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클래스 비긴즈. 수업이 시작된 지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나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한아름은 전혀 수업을 듣지 않았다. 처음에는 책을 꺼내 그 위에 낙서를 하다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몽상에 잠겼다. 그러다 몇 페이지를 넘기더니 책상에 엎드려 잠이 들었다. 영어 선생님은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다른 학생들에게는 주의를 주고 야단쳤지만 한아름에게는 늘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나는 놀라워하며 생각했다. 저 애가 전교 1등이라더니 종례 시간이 될 때까지 그녀는 계속 잠만 잤다. 쉬는 시간에는 여학생들이 모여 수다를 떨고 남학생들은 게임에 대해 토론하거나 농구공을 던지는 척하며 시끄럽게 떠들었지만 그 어떤 소란도 한아름의 잠을 방해하지 못했다. 임수진이 노래를 부르며 다가오다가 나를 발견하고 갑자기 소리쳤다. 어머, 너 전학생이니? 어떻게 네가 아름이 옷을 입고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교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왜 내가 주목을 받게 된 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임수진은 폭발하기 직전이었다. 너 죽고 싶어. 그녀는 한눈에 그것이 한아름의 옷이라는 것을 알아봤다. 깃부분에 지워지지 않는 2개의 잉크 자국이 있었다. 예전에 그녀가 한아름에게 빌려줬던 펜에서 잉크가 새어 얼룩진 것이다. 나는 어리둥절하고 약간 멍해졌다. 이게 한아름 거라고? 김민준도 다가와 서둘러 내 말을 잘랐다. 내가 말했잖아. 한아름은 다른 사람이 자기 물건에 손대는 것을 싫어한다고. 임수진이 큰 소리로 말했다. 곧 아름이가 화낼 거야. 전학생, 빨리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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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수진의 차가운 목소리에는 약간의 분노가 담겨 있었다. 그렇게 크게 말하면 내가 내 입을 막아버릴 줄 알아? 나는 고개를 돌려 책상에 엎드려 있던 여학생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의자에 기대 앉았다. 고개를 살짝 젖히자 섬세하고 아름다운 이목구비가 드러났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다. 아직 잠이 덜 깬 듯했다. 내가 잘못했어. 아름아. 임수진은 억울한 표정으로 재빨리 나를 가리키며 고자질했다. 전학생이 내 옷을 입고 있어? 한아름은 불쾌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게 다야? 주변 친구들은 모두 놀랐다. 한아름이 화를 내지 않다니. 놀랍고 당황스러운 임수진의 표정을 보며 나는 부드럽게 설명했다. 그녀가 내가 추워하는 걸 보고 입으라고 했어? 나는 전학 온 지 얼마 안 돼서 교복 자켓이 없어. 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멍하니 있었다. 김민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술을 굳게 다물고 부드럽게 물었다. 아름아, 내가 전학생에게 옷을 빌려줬다고? 한아름은 고개조차 들지 않았다. 마치 방금 잠에서 깬 분노가 아직 가시지 않은 듯했다. 내가 말했잖아. 한아름은 다른 사람이 자기 물건에 손대는 것을 싫어한다고. 너 죽고 싶어. 곧 아름이가 화낼 거야. 전학생, 빨리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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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는 귀찮다는 듯이 말했다. 뭔 불만이라도 있어. 이 말은 간접적으로 긍정의 대답을 내놓은 것이다. 모두의 시선은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끊임없이 나와 한아름을 번갈아 보며 뒷이야기를 엿들으려고 했다. 한아름에게 결벽증이 있다더니 새로운 친구에게 먼저 옷을 빌려주다니.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한 것이다. 나는 설명이 오히려 역효과를 냈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람들의 시선은 점점 더 뜨거워졌다. 마치 나를 꿰뚫어 보려는 듯 보다 못해 한아름은 차갑게 말했다.
그만 쳐다봐. 충분히 봤잖아 한마디에 모두가 즉시 고개를 돌렸다. 교실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나는 깜짝 놀랐다. 이런 한아름은 정말 학교 일진 같았다. 상황을 통제한 후 그녀는 침착하게 일어나 뒷문으로 걸어 나갔다. 임수진은 여전히 놀란 표정으로 멍하니 나를 바라보며 한아름의 뒤를 쫓아갔다. 아름아, 기다려. 한아름이 떠난 후 교실은 다시 시끄러워졌다. 김민준이 내 자리로 와서 물었다. 하준아, 매점 갈래? 그는 다시 미소를 지었다. 그를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한아름 외에 처음으로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준 사람이기 때문이다. 매점으로 가는 길에 김민준이 물었다. 하준아, 너희 집은 무슨 일 하셔? 전에 어느 학교 다녔어? 실업고등학교의 학비는 매우 비싸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부유한 가정 환경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처음 만날 때면 가정 환경에 대해 물어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나는 얼버무리며 대답했다. 레스토랑. 전에 11번 학교 다녔어. 김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교육 건물을 나섰다. 눈앞에는 매점이 있었다. 그는 화제를 바꿨다. 새 학교는 마음에 들어? 나는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 김민주는 크게 웃었다. 분명히 좋아하게 될 거야. 혹시 전에 한아름이랑 아는 사이였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전에는 계속 예산에 있었어. 교실로 돌아왔을 때는 종례 시간이 되기 직전이었다. 나는 서둘러 내 자리로 돌아갔다. 한아름은 고개를 숙여 휴대폰 게임을 하고 있었다. 옆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티나지 않게 동작을 멈췄다. 내가 자리에 앉는 것을 확인하고는 눈꼬리를 가늘게 뜨며 나를 흘끗 쳐다봤다. 한아름의 눈이 빛났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름아, 아까는 도와줘서 고마워. 한아름은 남자와 짝을 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들었다. 그래서 나는 한아름과 친해지고 싶었다. 그녀가 나를 쫓아내지 않도록. 어쨌든 나는 맨 뒷자리에 앉는 것을 정말 좋아하고 겉으로는 차가워도 속으로는 따뜻한 미녀와 짝을 하는 것을 정말 좋아한다. 한아름은 나를 힐끗 보고는 재빨리 고개를 숙여 다시 휴대폰 게임에 집중했다. 아무 말도 없이 나는 영어 숙제책을 꺼내 화학 시간에 영어 숙제를 끝낼 계획이었다. 나는 누군가가 몰래 미소를 짓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휴대폰 화면이 저절로 꺼진 것조차 눈치채지 못했다. 화학 선생님이 들어오고 나서야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흥미없는 과목이라 40분 수업이 4시간처럼 길고 고통스러웠다. 임수진은 눈도 깜빡하지 않고 시계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카운트다운을 했다. 그녀가 속으로 숫자를 세다가 종이 울리는 순간 너무 기뻐서 무심코 망했다 라고 외쳤다. 그러자 화학 선생님의 분필이 그녀의 화학책을 맞췄다. 임수진은 재빨리 일어나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했다. 친구들은 이 광경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모두 입을 다물고 입꼬리를 올릴 뿐 아무도 놀라지 않았다. 웃음소리만 간간히 들려왔다. 화학 선생님은 그녀가 전혀 뉘우치는 기색이 없다는 것을 알고 깊은 숨을 2번 쉬었다. 다음 시간에는 서서 수업 들어. 임수진은 야단을 맞고 나서 한아름을 찾아 달려갔다. 아, 아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또 사람들이 비웃었어. 이 일 남았는데. 내 말을 듣고 나는 몰래 한아름을 힐끗 쳐다봤다. 그녀는 붉은 입술을 굳게 다물고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다. 잘했어. 한아름은 거의 남을 비난하지 않는데. 내 앞에서 체면 좀 차려주면 안 돼. 나는 책장을 넘기며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한아름이 차갑게 말했다. 내가 뭘. 아니, 평소에는 이미지 관리를 엄청 신경 쓴단 말이야. 한아름은 무심하게 말했다. 눈치 못 챘어. 새로운 친구 앞에서 내 이미지 관리를 잘하면 돼. 종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모두가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다. 종례 시간이 되자마자 밖으로 쏟아져 나갔다. 임수진과 한아름이 학교 정문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앞에 아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제 강아준 아니야. 종례 시간이 되면 학교 정문에는 자녀들을 데리러 온 다양한 고급 자동차들이 주차되어 있었다. 친구들은 정문에서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다. 극히 일부는 다른 문으로 걸어가 그곳에 있는 버스 정류장과 승차 장소로 갔다. 이들은 주로 성적이 우수해서 학비를 면제받은 평범한 가정의 자녀들이었다. 나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고 있었다. 임수진은 무심하게 말했다. 강하주는 버스 타네. 사실 나는 지도의 안내에 따라 승차 장소를 찾고 있었지만 휴대폰 신호가 좋지 않아 사거리를 지나고 나서야 길을 잘못 들어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체념하며 한숨을 쉬었다. 돌아가려고 할 때 반대편에는 짙은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반쯤 가린 소녀가 서 있었다. 그녀의 교복에는 온갖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마치 불량 청소년 같았다. 지금 그녀의 얼굴은 꿍꿍이 속으로 가득 차 있었다. 새로 온 훈남이네. 나는 반사적으로 두 걸음 물러섰다. 거리를 두고 싶었고 이런 부류의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지 않았으며 전학 첫날부터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도 않았다. 나는 눈살을 찌푸리며 떠나려고 했지만 그 소녀는 놓아주지 않았다. 내 팔을 잡아당기며 말했다. 이봐, 너에게 말하고 있잖아. 잡아당기지 마. 예의도 없어. 그녀 뒤에 있던 두 소녀가 맞장구 쳤다. 감히 우리 임언니 얼굴을 안 봐? 벙어리냐? 나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다. 놔, 안 그러면 가만 안 둔다. 그 소녀는 거만하게 웃었다. 훈남, 서두르지 말고 위챗 추가해. 그가 놓으라고 했잖아. 안 들려? 차갑고 분노에 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고개를 돌려 한아름을 바라봤다. 그녀는 긴장한 표정으로 차가운 눈빛으로 이 소녀들을 쏘아보고 있었다. 임수진도 달려와 말했다. 염님, 너 정말 역겨워. 잘생긴 남자만 보면 달려들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한아름은 염님 앞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눈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내가 경고했지? 우리 학교 사람 괴롭히지 말라고. 역겨운 건 바로 너야.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염님은 야단을 맞자 기분이 몹시 상했다. 한아름을 가리키며 반박했다. 어느 눈으로 내가 그를 괴롭히는 것을 봤어? 나는 그에게 단 한마디 했을 뿐이야. 내 말을 듣고 나는 눈살을 찌푸리며 그들을 가르치려고 했다. 바로 다음 순간 한아름이 앞으로 나섰다. 만약 아직도 손을 놓지 않으면 나도 가만 안 있을 거야. 염님은 냉소를 지었지만 여전히 손을 놓았다. 한아름은 앞으로 나아가 뺨을 2번 쳤다. 짝 소리가 크게 울렸다. 그녀 뒤에 있던 두 소녀가 즉시 다가왔다. 임언니. 염님은 분노하며 한아름에게 소리쳤다. 너 미쳤어. 나는 이 광경을 보고 완전히 멍해졌다. 멍하니 한아름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그녀는 차갑게 말했다. 너 따위가 그와 말할 자격 없어. 그런 다음 이 냉미녀는 부드럽게 내 손을 잡고 떠났다. 임수진은 몇 걸음 따라오다가 참지 못하고 고개를 돌려 말을 덧붙였다. 들었지? 우리 학교 사람 괴롭히지 마. 염님은 분노에 차서 주먹을 꽉 쥐고 우리들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얼마 걷지 않아 한아름은 멈춰섰다. 나는 고개를 숙여 진심으로 말했다. 아름아, 아까는 정말 고마웠어. 나는 한아름이 정말 좋은 사람이고 친구들이 말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 별거 아니야. 한아름은 가볍게 기침을 했다. 너무 적게 말한 것 같아서 말을 덧붙였다. 나에게 너무 감사할 필요 없어. 제가 나중에 너를 괴롭힐 수도 있으니까. 내 말을 듣고 한아름은 눈썹을 치켜올리며 천천히 입꼬리를 올려 나를 놀리듯 바라봤다. 나를 걱정하는 거야? 나는 어떻게 반박해야 할지 몰랐다.
이 짝꿍이 자신과 많이 다르다고 생각했다. 다행히 한아름은 제때 일어나서 설명했다. 쟤는 감히 나에게 아무것도 못해 우리 학교 사람 함부로 괴롭히지도 못하고. 나는 그녀를 심사숙고하며 바라봤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지만 마음속으로는 따뜻함을 느꼈다. 한아름은 정말 좋은 친구이고 그녀가 곁에 있어서 정말 운이 좋다고 생각했다. 한아름은 내 질문을 이해한 듯 했다. 왜 쟤들이 너에게 접근했는지 궁금하지? 나는 심정을 들킨 듯 고개를 끄덕였다. 나 자신도 꽤 궁금했다. 가정 환경이 좋으면 감히 건드리지 못하고 평범한 가정의 친구들만 괴롭히는 것 같던데. 한아름은 코웃음을 쳤다. 쟤는 내가 나인 줄 아는 거야? 나는 참지 못하고 물었다. 어떻게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 한아름은 부드럽게 말했다. 내 입으로 직접 말했잖아. 내가 말했었나? 나는 잠시 생각했다. 하지만 한아름에게 자신의 가정 환경에 대해 말한 적이 없다는 것을 확신했다. 한아름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옆님은 눈이 멀었어도 나는 멀쩡해. 평범한 가정의 학생이 그렇게 비싼 신발을 신고 다닐 리가 없잖아. 나는 고개를 숙여 깜빡 잊고 있던 운동화를 내려다봤다. 고개를 들어보니 눈앞에는 가늘고 긴 예쁜 손이 휴대폰을 들고 있었다. 화면에는 짝꿍, 친구 추가하자라고 쓰여 있었다. 떠난 후 나는 조용히 휴대폰에 한아름의 이름을 저장하고 주머니에 넣었다. 한아름은 몇 걸음 걸어가다 문득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뭔가 빠진 듯 했다. 그녀는 멈춰 서서 고개를 돌렸다. 멀지 않은 곳에 임수진이 복잡한 표정으로 얼마나 오래 서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 왜 거기 서서 아무 말도 안 해? 임수진은 마치 혈이 막힌 사람처럼 벙어리가 된 채 마침내 빠른 걸음으로 다가와 말했다. 아름아, 너 이상해. 한아름이 내 손을 잡았던 순간부터 임수진은 충격을 받아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한아름과 알고 지냈지만 이 결벽증 환자가 누군가와 가까이 지내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하물며 남학생이라니. 임수진은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돌아봤다. 그녀는 한아름이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모든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한아름이 변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나의 등장에서 비롯된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대담하게 추측했다. 너 혹시 전학생을 좋아하는 거야? 무슨 헛소리야. 한아름은 가볍게 임수진의 말을 잘랐다. 임수진은 이해할 수 없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이것이 자신이 알고 있던 한아름이 맞을까? 내가 집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 강건우, 가명, 는 강하준, 가명, 은거실에서 예쁜 여자를 껴안고 잡지를 읽는 아버지 강건우, 가명의 목소리를 들었다. 왔니?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서자 여자가 나를 쳐다봤다. 나는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했다. 여자는 가볍게 거이라고 답하고 잡지를 계속 읽었다. 강건우는 걱정스러운 듯 물었다. 학교 첫날은 어땠어? 괜찮았어요. 선생님도 좋으시고 친구들도. 어머, 옆에 있던 여자가 소리쳤다. 강건우는 황급히 물었다. 왜 그래? 배가 좀 불편한 것 같아. 방에 가서 좀 쉬어야겠어. 여자는 강하준에게 짧게 눈인사를 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이 상황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안방 문이 닫히자 거실은 순식간에 냉랭해졌다. 나는 식탁에 남은 음식을 데워 혼자 조용히 저녁을 먹었다. 보름 전 부모님은 이혼했다. 두 분 모두 재빨리 새 가정을 꾸렸다. 법원은 나를 아버지에게 맡겼다. 아버지를 따라 이사 왔고 아버지의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의 딸도 우리 집에 함께 살게 되었다. 아버지와 여자친구는 내 전학 수속도 알아서 처리해 주었다. 설거지를 마치고 냉장고를 열어 콜라 한 병을 꺼냈다. 콜라를 벌컥벌컥 마시자 탄산이 온몸을 시원하게 해주며 슬픔을 조금이나마 잊게 해주는 것 같았다. 묘하게 기분이 좋아졌다.
다음 날 아침 10시, 전교생이 참여하는 화재 대피 훈련이 실시되었다. 사이렌 소리가 울리자 사람들은 재빨리 운동장으로 달려갔다. 담임 선생님이 이 사실을 알리자 교실에서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여름 더위에 에어컨이 나오는 교실을 떠나 햇볕 아래 운동장에 나가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사이렌 소리가 울리자 학생들은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나는 한아름, 가명을 따라 계단을 내려갔다. 옆반 친구들도 함께 내려갔다. 옆반 남학생들이 한아름을 힐끔거리고 낄낄거리고 다른 남학생들에게 윙크를 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중 한 명은 혼란스러운 틈을 타 휴대폰을 꺼내 몰래 그녀를 촬영했지만 한아름은 여전히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다. 마치 세상이 무너져도 자신과는 상관없다는 듯 익숙한 모습이었다. 학교 건물 밖으로 나오자 친구들은 재빨리 자기 반 위치로 달려갔다. 담임 선생님은 큰 소리로 모두 앉아. 앉아 라고 소리쳤다. 사람들은 차례로 자리에 앉아 엎드려 머리를 감싸는 자세를 취했다. 지진 대피 훈련 때 한아름은 몸을 숙여 앉았다. 그러다 갑자기 엉덩이 부분에서 싸늘한 기운이 느껴졌다. 그녀는 멈칫하며 반사적으로 뒤돗자락을 잡아당겼다. 뒤돗자락이 허리를 가리지 못해 맨살이 드러날 상황이었다. 한아름은 당황스러움을 느꼈고 두 손으로 뒤돗자락을 잡아당길 수밖에 없었다. 담임 선생님은 반 학생들 앞에 서서 큰 소리로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세요. 지진 상황에서는 떨어지는 물건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야 합니다. 라고 외쳤다. 내 말을 듣고 한아름은 망설이다 한 손을 놓아 머리를 감쌌다. 절망적인 표정으로 눈을 감았다. 그녀는 왼손으로 옷을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있었다. 바로 뒤에 있던 나는 그녀의 동작을 보았다. 담임 선생님은 눈살을 찌푸리며 두 손은 뭐 하는 거야? 라고 말했다. 담임 선생님의 분노에 찬 눈빛 아래 한아름은 천천히 손을 놓았다. 옷자락이 순식간에 올라가 허리 부분이 드러났다. 한아름은 당황스러움을 느껴 감히 고개를 돌리지 못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이 볼까 봐 걱정되었다. 그녀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고개를 돌릴지 망설였다. 그때 곁눈질로 검은 그림자가 보였다. 나의 그림자였다. 나는 살짝 일어서서 한아름의 뒤로 다가갔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겹쳐졌다. 한아름이 고개를 돌리자 잘생긴 나의 옆모습이 보였다. 나는 몸을 기울여 그녀 옆에 앉아 먼 곳을 바라봤다. 그저 아주 자연스러운 행동일 뿐이었지만 그녀의 노출된 부분을 제대로 가려주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차단해준 것이다. 한아름은 시선을 거두고 빠르게 뛰는 심장을 억눌렀다. 얼굴도 붉어졌다. 다음 시간은 체육 시간이었다. 더운 날씨를 감안해 체육 선생님은 친구들에게 800m를 한 바퀴 돌게 한 다음 자유시간을 주었다. 나는 풀이 죽어 교실로 돌아와 에어컨을 켜고 휴대폰 게임을 했다. 소설을 읽는데 열중하고 있을 때 갑자기 가자. 구경하러 가자 라는 친구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들어보니 친구들이 서로 데리고 가는 모습이 보였다. 나도 궁금해서 일어나 친구들을 따라 밖으로 나갔다. 운동장에서는 사람들이 모여 경기를 구경하고 있었다. 나도 사람들 속으로 뛰어들어갔다. 한아름과 다른 친구들이 팔반과 배구 경기를 한다고 들었다. 자리 맡아놔. 알았지? 반 친구들은 이 말을 듣고 흥분했다. 우리 반과 팔반은 오랜 숙적이지. 가자. 뭘 망설여. 어서 가서 구경하자. 배구 경기. 나는 잠시 멍해졌다. 소설에서 시선을 돌려야 했다. 짝꿍이 배구 경기를 한다니 보러 가야 할까? 게다가 반 친구들도 많이 간다. 나는 창밖을 흘끗 쳐다봤다. 햇볕이 너무 뜨거웠다. 나는 더위 속에서 방금 돌아왔기 때문에 아직 몸이 덮여지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며 나는 망설이다가 구경하러 가는 것을 포기했다.
다시 소설에 집중하려고 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교실 뒷문을 밀었다. 마침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울렸다. 한아름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였다. 어디야? 체육관에 배구 경기 보러 올래? 우리 8반이랑 해. 나는 미소를 지었다. 복도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몰래 답장을 보냈다. 방금 교실에 왔어. 지금 바로 갈게. 이 답장을 마치고 재빨리 복도를 지나 계단을 내려갔다. 매점을 지나갈 때 멈춰 서서 문자를 보냈다. 뭐 필요한 거 있어? 물 사다 줄까? 한아름은 즉시 답장했다. 필요 없어. 내 목까지 밀크티 사놨어. 그래서 나는 서둘러 체육관으로 향했다. 수업 시간이라 체육관에는 몇몇 반 학생들만 경기를 보고 있었다. 내가 도착했을 때는 앞 두 줄 좌석이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앉을 자리를 찾아 두리번거렸다. 그때 임수진이 나에게 손을 흔드는 것이 보였다. 강하준, 이리 와. 그녀는 앞줄에 서 있었지만 내가 보이지 않을까 봐 발을 꼼지락거리며 큰 소리로 외쳤다.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지만 옆에 있던 친구가 그녀를 붙잡아 주었다. 자리에 앉자마자 임수진은 나에게 밀크티를 건네주었다. 내 거야. 나는 밀크티를 받아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빨대 포장지를 뜯어 밀크티에 꽂아 한 모금 마셨다. 시원한 밀크티가 온몸에 퍼지며 더위를 쫓아주는 듯 했다. 참, 한아름은 어디 있어? 옷 갈아입으러 갔어? 곧 코트에 나올 거야? 나는 궁금해하며 물었다. 옷 갈아입으러? 그럼 너는 참가 안 해? 이번에는 참가 안 해. 우리 반에 8반이랑 붙고 싶어 하는 애들이 많아서. 저번에 내가 했으니까 다른 애들한테 기회를 주려고. 너도 알잖아. 우리 반이랑 8반은 예전부터 학교 배구 대회에서 1, 2위를 다퉜어. 작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진 적이 없거든. 항상 앙숙이었지? 코트에서는 우리 반 여자애들 모두 뛰고 싶어 해. 내 말을 듣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했다. 그렇구나. 사실 나도 뛰고 싶어 하지만 한아름이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라고 했지? 나는 궁금해서 물었다. 그럼 그녀도 참가 안 해? 아름이는 당연히 참가하지. 걔 없으면 우리 반 승리 확률이 절반으로 줄어들어. 게다가 아름이는 배구할 때 코트에서 절대 나가지 않거든. 여기까지 말한 임수진은 갑자기 고개를 돌려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그리고는 나에게 자리를 맡아달라고 부탁하고 밀크티까지 사주다니 그녀가 공놀이를 하고 게다가 너에게 밀크티까지 사주고. 임수진은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물었다. 그녀가 너에게 빚진 돈이라도 많아? 나는 임수진의 생각을 따라갈 수 없었다. 그냥 겸사겸사 하는 거 아니겠어? 라고 되물었다. 내 말 제대로 듣고 있는 거 맞아. 임수진은 코웃음을 치며 내 얼굴에서 시선을 거두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럼 왜 갑자기 호의를 베푸는 거지? 나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듣지 못했다. 다른 친구들이 듣고 눈을 크게 뜨며 서? 임수진, 이라고 소리치자 임수진은 즉시 손으로 그 친구의 입을 막았다. 아무것도 못 들었어. 안 그러면 아름이가 널 때릴 거야. 나는 잘 듣지도 못했고 신경도 쓰지 않았다. 밀크티를 한 모금 더 마시다가 문득 문제가 생각났다. 우리 학교에 밀크티 파는 곳이 있었나? 임수진은 득의양양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그건 비밀이라 말해줄 수 없어 라고 답했다.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세 번째 밀크티를 마실 때 체육관이 약간 시끄러워졌다. 나는 고개를 들어 바라봤다. 한아름과 다른 친구들이 코트로 나오고 있었다. 경기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모두 반티를 입고 있었다. 맨 앞에는 한아름이 천천히 코트로 걸어 들어왔다. 탈의실에서 나왔을 때도 한아름은 여전히 차가운 표정을 유지했지만 코트 위에 서자 강렬한 기운을 뿜어냈다. 체육관에 있던 사람들은 일제히 박수를 치며 자신의 반 선수들을 응원했다.
나는 즉시 밀크티를 내려놓고 박수를 치며 한아름이 코트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주의 깊게 지켜봤다. 내 시선이 한아름의 시선과 마주치자 그녀는 한 걸음 멈칫했다. 무슨 일인지 모르는 한 친구가 그녀를 살짝 밀자 아름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시선을 거두고 코트 중앙으로 걸어 들어갔다. 호루라기 소리가 울리자 두 반의 친선 경기가 시작되었다. 친구들의 환호성 속에서 한아름은 계속해서 득점을 올리며 그녀 없으면 우리 반 승리 확률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라는 임수진의 말을 증명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코트에 있던 한아름이 고개를 돌려 이쪽을 바라봤다. 임수진은 자랑스러운 듯 말했다. 봤지? 내가 맞잖아. 한아름은 나를 흘끗 쳐다보고 숨을 고르며 잠시 쉬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녀는 심판에게 선수 교체를 요청했다. 잠깐 쉴게요. 임수진은 충격을 받았다. 한아름, 뭐 하는 거야? 한아름은 곧장 이쪽으로 걸어왔다. 수진아, 내가 해. 임수진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 귀를 의심하며 멍하니 말했다. 뭐? 한아름은 덜른 이라고 재촉했다. 임수진은 멍하니 일어나 한아름이 앉았던 자리에 앉았다. 너 어디 아파? 코트에 있던 몇몇 동료들도 와서 물었다. 한아름은 살짝 고개를 기울여 나를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시선과 마주친 다음 임수진을 바라보며 힘들어. 내가 해라고 대답했다. 내 말을 듣고 임수진은 안심하며 대답한 뒤 몸을 돌려 코트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땀이 땀구멍에서 천천히 스며 나왔다. 나는 한아름을 바라봤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젖힌 채 생수를 마시고 있었다. 나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많이 힘들어? 한아름은 입꼬리를 올렸다. 아니. 코트에서는 경기가 계속되고 있었다. 체육관 안은 시끄러운 소리와 함성, 호루라기 소리가 뒤섞여 매우 활기찬 분위기였다. 임수진은 한아름은 전에는 절대 코트에서 나가지 않았는데 지금은 상태가 안 좋은가 라고 말했다. 한아름의 입꼬리가 즉시 굳어졌다. 거의 이를 악물고 한 글자 한 글자 내뱉었다. 일부러 목소리를 낮춰 화난 표정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여전히 그녀에게서 차가움을 느낄 수 있었다. 무슨 말 하는 거야? 나는 내가 잘못 말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무것도 아냐, 뻣뻣하게 부인했다. 그녀의 이마에서 땀이 땀방울이 되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주머니에서 티슈 한 갑을 꺼내 화제를 전환할 기회를 엿봤다. 땀 흘리고 있네? 닦을래. 다행히 한아름은 체면을 차려주었다. 그런 다음 티슈를 받아 한 장 꺼내 땀을 닦았다.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지만 얼굴은 여전히 차가웠다. 나는 초조하게 주위를 둘러봤다. 호기심 어린 시선들이 쏟아지는 것이 느껴졌다. 나는 정말 잘못 말한 것 같았다. 어떡하지? 나는 몰래 한아름을 쳐다봤다. 그녀는 무표정하게 코트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지만 차가운 눈빛은 정말 경기를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았다. 사과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소리를 내기도 전에 한아름이 자리에서 일어나 코트에 있는 친구에게 다가가는 것이 보였다. 떠나기 전에 그녀는 이봤지? 라고 작게 말했다. 다른 사람들은 그녀의 뒷모습만 볼 수 있었다. 대체 무슨 일이지? 한아름은 힘들다고 하지 않았나? 왜 다시 코트에 나간 거지? 나는 놀라워하며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한아름과 임수진이 호흡이 잘 맞는지 모르겠지만 코트에 돌아온 후 한아름은 아까보다 훨씬 잘했다. 임수진은 앞에서 공을 올려주고 한아름은 후위에서 맹공을 퍼부었다. 두 사람은 계속해서 득점을 올렸다. 경기는 계속되고 있었다. 내 옆에는 또 다른 사람이 앉았다. 도자등 가명이었다. 그는 웃으며 왜 여기 있어? 반에 돌아간 줄 알았는데 라고 물었다. 나는 얼버무리며 그냥 구경하고 싶어서 라고 대답했다. 그에게 한아름이 자기를 불렀다는 것을 말하고 싶지 않았다. 나에게 미리 말했으면 자리 맡아놨을 텐데.
다른 사람 귀찮게 할 필요도 없었을 텐데 나는 그와 그렇게 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웃으며 다음 기회에 무라고 말했다. 체육시간 1시간으로는 배구 경기 한 세트를 다 하기에는 부족했다. 종례 시간이 되기 직전까지 경기는 계속되었다. 모두 아쉬워하며 학교 건물로 돌아갔다. 나, 한아름, 임수진을 제외하고. 한 명은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화장실에 갔고 다른 한 명은 목이 말라서 물을 사러 가야 했다. 내가 체육관에서 나왔을 때 한아름과 임수진은 막 물을 사서 돌아오고 있었다. 그때 종례 시간이 되었다. 여전히 1층에서 천천히 걸어가는 친구들이 많았다. 계단이 막히자 우리 셋은 맨 뒷줄에 서 있었다. 담임 선생님은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학교 건물 건너편에 나타나 갑자기 큰 소리로 빨리 안 뛰어 올라가. 산책하듯이 천천히 걷고 있어. 꼴등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방과 후에 운동장 30바퀴 돌기라 라고 외쳤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모두 미친 듯이 뛰어 올라갔다. 나는 맨 뒷줄에 서서 한아름과 임수진에게 서둘러 말했다. 빨리 가자. 그러고는 친구들을 따라 뛰어 올라갔다. 임수진은 우리를 따라잡으려고 했지만 2걸음 걷다가 한아름이 수진아, 신발끈 풀렸어 왜라고 외치는 것을 들었다. 임수진은 즉시 멈춰 서서 아래를 내려다봤다. 안 풀렸는데? 너 나 속였지. 그녀는 고개를 돌려봤지만 나는 이미 앞서가고 있었다. 단 2마디 사이에 한아름과 임수진은 꼴등이 되었다. 임수진은 어쩔 수 없다는 듯 말했다. 이번에는 우리 모두 꼴등이네. 뭘 걱정해. 한아름은 천천히 걸어왔다. 내가 이미 2층으로 올라간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안심해. 내가 꼴등으로 들어갈게. 어쨌든 담임 선생님은 너에게 벌을 주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다. 담임 선생님은 교실 문 앞에 서서 차가운 눈빛으로 반 친구들을 쏘아봤다. 임수진의 말처럼 담임 선생님은 꼴등으로 들어온 2사람을 보고 콧방귀를 뀌며 불쾌한 표정을 지었을 뿐 운동장을 돌라는 말은 꺼내지 않았다. 다음 시간은 화학 시간이었다. 화학 선생님은 은퇴를 앞둔 남자 선생님이었다. 선생님은 보온병을 교탁 위에 놓고 천천히 말했다. 이번 시간에는 어제 내준 숙제를 풀겠습니다. 숙제 책을 꺼내세요. 펴세요. 나는 숙제 책을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다. 선생님은 맨 앞줄로 가서 옆에 앉은 친구의 책상을 두드렸다. 책 좀 빌려줘. 너랑 짝꿍이랑 같이 봐. 이 책을 빌려준 친구는 온몸이 굳어 부자연스러워졌다. 그러자 선생님은 숙제 안 했지? 라고 가볍게 말했다. 교실 안에서는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나는 웃지 않았다. 나도 숙제를 다 끝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객관식 문제 3개만 풀었다. 나는 재빨리 한아름의 책상을 힐끗 쳐다봤다. 그녀의 숙제책은 내 것보다 더 깨끗했다.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았다. 나는 문득 미소를 지었다. 화학 선생님은 숙제를 풀기 시작했다. 첫 번째 문제는 보너스 문제였다. 나는 집중해서 들었다. 한아름도 필기를 하기 시작했다. 교실은 조용해졌고 선생님의 강의 소리와 종이에 펜으로 글씨를 쓰는 소리만 들렸다. 나는 이 시간이 정말 흥미롭다고 생각했다. 정답은 C입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2번째 문제와 3번째 문제는 모두 B입니다. 이 2문제도 쉬운 문제입니다. 책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은하는 내가 A를 선택한 2번째 문제를 들여다봤다. 내 미소가 사라졌다. 화학 선생님은 계속 말했다. 4번째 문제는 뭘까요? 친구들은 드문드문 대답했다. A입니다. 다음 문제는 뭘까요? 선생님은 아무나 찍어서 대답하라고 했다. 내 말을 듣고 나는 5번째 문제를 다시 훑어봤다. 답이 될 만한 것을 찾았다. 강. 선생님의 시선이 나와 마주쳤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때 한아름이 갑자기 입을 열었다. 선생님 모두가 일제히 고개를 돌렸다. 나는 멍하니 짝꿍을 바라봤다.
한아름은 적극적으로 오른손을 들고 부드럽게 말했다. 정답은 D입니다. 맞습니다. 선생님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 문제는 약간 어려울 수 있습니다. 13페이지의 공식을 참고하시면 손 내려. 선생님은 말을 끊었지만 화를 내지 않고 뛰어난 제자에게 드물게 미소를 지었다. 나는 한아름의 숙제장을 다시 쳐다봤다. 여전히 깨끗했고 한 문제도 풀지 않았다. 심지어 선생님이 방금 설명한 문제조차 정답을 적어놓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방금 정답을 맞췄다. 내 입꼬리가 아래로 처졌다. 정말 충격받았다. 알고 보니 사람들은 쓸 필요가 없어서 안 쓰는 것이었고 나는 쓸 줄 몰라서 못 쓰는 것이었다. 하지만 다행히 한아름이 나를 구해줬다. 안 그랬으면 선생님이 내 이름을 불렀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나는 펜으로 머리를 극적이며 조용히 정답들을 빈칸에 적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보니 한아름이 팔꿈치를 책상에 짚고 손등으로 턱을 괴고 있었다. 내가 고개를 돌렸을 때 그녀는 마치 복도를 바라보고 있는 듯 태연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마치 방금 일은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난 일이라는 듯. 점심시간에는 기숙사 학생들은 기숙사로 돌아가 낮잠을 자고 통학생들은 교실에 남아 휴식을 취한다. 학교에서 가장 조용한 시간이었다. 교실 안에서는 간간히 발소리만 들릴 뿐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만 맴돌았다. 나는 책상에 엎드려 낮잠을 잤다. 하지만 잠이 잘 오지 않았다. 눈꺼풀이 마치 중력에 눌린 듯 무거웠다. 억지로 눈을 뜨려고 노력했지만 마치 아주 오랫동안 잠들었던 것 같았다. 하지만 벽에 걸린 시계는 내가 겨우 15분밖에 잠들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나는 몽롱한 상태로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에 가서 세수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정신을 차리려고 발을 내딛는 순간 갑자기 시야가 흐릿해졌다. 계속해서 걸어가자 균형 감각을 잃고 옆으로 쓰러졌다. 누군가가 내 팔을 붙잡았다.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한아름의 목소리가 들렸다. 쿵. 잠시 후 시야가 다시 뚜렷해졌다. 알고 보니 나는 비틀거리며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땅바닥에 심하게 넘어질 뻔했다. 한아름이 나를 붙잡으려다 같이 넘어졌지만 다행히 내 위로 넘어졌다. 한아름, 괜찮아? 나는 황급히 물었다. 어디 아픈 데는 없어? 한아름은 나를 빤히 쳐다보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괜찮다고? 방금 소리 들었는데 뒤에 있던 한 친구가 큰 소리로 말했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교실에 있던 친구들은 아무도 잠을 자지 않고 일어나 앉아 나를 비웃고 있었다. 나는 당황스러움을 느꼈지만 한아름에게 고마움을 느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하지만 나는 곧 당황했다. 나와 한아름의 자세가 너무 친밀하고 너무 가까웠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녀는 나를 꽉 껴안고 있었다. 나는 그녀를 놓아주고 싶지 않았다. 나는 입을 열어 한아름에게 먼저 손을 놓으라고 말하려 했다. 하지만 방금 그 친구가 또 큰 소리로 말했다. 그녀가 괜찮다고 했잖아. 호기심 어린 시선과 웃음소리가 나를 짓눌렀다. 거의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였다. 그때 엄청난 무중력감이 덮쳐왔다. 온몸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떨렸다. 눈을 크게 뜨고 헐떡거리며 숨을 쉬었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의자에 앉아 있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방금 일어난 일들이 너무 흐릿했다. 알고 보니 꿈을 꾸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컵 뚜껑을 열어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이 엉망진창인 꿈은 대체 뭐지? 짝꿍, 한아름은 여전히 자고 있었다. 그녀는 팔에 턱을 괴고 옆얼굴을 내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나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봤다. 꿈속에서 나를 꽉 껴안고 있던 한아름이 떠올랐다. 나는 참지 못하고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가 얼굴을 쳐다봤다. 혹시 꿈을 꾸고 있는 걸까? 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보면 볼수록 한아름은 더 예뻤다.
오뚝한 콧날, 깨끗하고 매끄러운 피부, 섬세하고 아름다운 이목구비. 나는 눈을 깜빡였다. 갑자기 눈앞에 있던 사람이 눈을 떴다. 맑고 검은 눈동자에 멍하니 서 있는 내 모습이 비쳤다. 몽롱한 눈빛은 아직 잠에서 덜 깬 듯했지만 동시에 장난기가 가득했다. 완벽하게 들킨 것이다. 진실된 당황스러움에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다. 지금 두 사람의 거리는 꿈속과 거의 흡사했다. 나는 재빨리 몸을 바로 세웠다. 이제 확실히 알 수 있었다. 이건 꿈이 아니었다. 무슨 짓이야? 한아름이 조용히 물었다. 나는 머리를 극적이며 방금 막 잠에서 깬 척하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방금 잠에서 깼어. 알고 있어. 한아름이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내가 깨어났을 때 책상이 흔들렸거든.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약간 당황스러움을 느꼈다. 왜 훔쳐봤어? 다른 애들 자는 거 방해할까봐. 한아름은 일부러 목소리를 낮춰 약간의 달콤함과 매혹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왜냐하면 나는 숨을 들이쉬었다. 왜냐하면 내 피부가 너무 예뻐서라고 감히 말할 수 없었다. 마음속으로 넋을 놓고 바라봤기 때문에 엉겁결에 아무 말이나 짓거렸다. 그냥 너는 무슨 팩 쓰는지 궁금해서. 한아름은 코웃음을 쳤다. 입꼬리를 살짝 올리고 귓불이 약간 붉어졌다. 그러고는 내게 가까이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햇빛 마스크팩을 자주 써. 공기 마스크팩도. 그녀의 숨결이 귓가에 닿았다. 애매모호한 거리에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고 귓불도 붉어지기 시작했다. 다행히 여전히 점심시간이라 반 친구들은 모두 잠을 자고 있어서 아무도 우리를 눈치채지 못했다. 한아름은 말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밖으로 나갔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셀카 모드를 켰다. 과연 내 얼굴은 붉게 물들어 있었다. 이거 완전 역습당했잖아. 오후 두 번째 시간은 정보 수업이었다. 첫 수업이 끝나자마자 몇몇 친구들은 참지 못하고 서둘러 밖으로 나갔다. 가자. 빨리 가서 자리 맡아. 이번에는 꼭 에어컨 옆자리에 앉아야지. 기다려. 친구들이 차례로 컴퓨터실로 향했다. 나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숙제를 천천히 하고 있었다. 왜 그렇게 서두르는 거지? 임수진이 다가와 그런 나를 보고 참지 못하고 말했다. 강하준, 너 완전 모범생이네.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나는 하던 일을 멈추지 않고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대답했다. 그냥 숙제를 집에 가져가서 하기 싫을 뿐이야. 임수진은 웃으며 고개를 돌려 한아름에게 가자. 컴퓨터실에 가자, 라고 불렀다. 한아름은 고개를 숙여 휴대폰 게임을 하고 있었고 하던 일을 멈추거나 고개를 들지 않았다. 잠깐만. 임수진은 우리를 쳐다보며 어쩔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너희들은 나랑 얘기할 때 나 좀 쳐다보면 안 돼? 그때 나는 마지막 문장을 막 쓰고 펜을 내려놓고 숙제장을 덮었다. 고개를 들어 웃으며 컴퓨터실이 어디야? 라고 물었다. 저쪽 건물 5층, 왼쪽 첫 번째 방. 말을 마치자마자 임수진은 한아름이 휴대폰 화면을 끄고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는 것을 알아차렸다. 내가 일어나서 컴퓨터실로 가려고 하자 임수진은 즉시 눈치채고 손가락을 튕기며 한아름이 일어설 때 나에게 말했다. 잠깐만 기다려. 우리가 데려다 줄게. 우리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 컴퓨터실이 거의 꽉 차 있었다. 맨 뒷줄에만 내 자리가 비어 있었다. 다른 자리들은 여기저기 몇몇 자리가 비어 있을 뿐이었다. 나는 왜 이 내 자리에 아무도 앉지 않는지 궁금했다. 임수진은 웃으며 설명했다. 여기는 내 자리랑 아름이 자리거든. 나는 내 옆에 앉은 한아름을 쳐다봤다. 두 자리 옆에 빈 두 자리는 뭐야? 혹시 자리가 내 자리나 필요한 거야? 걔들은 아름이 옆에 감히 못 앉거든. 한아름이 고개를 돌려 나를 쳐다보며 차가운 눈빛으로 앉으라고 간단하게 말했다. 그녀는 나에게 자기 옆에 앉으라고 했다.
나는 별 생각 없이 자리에 앉았다. 곧 수업 시간이 될 것이기 때문. 내련학 선생님은 말을 끊었지만 화를 내지 않고 뛰어난 제자에게 드물게 미소를 지었다. 나는 한아름의 숙제장을 다시 쳐다봤다. 여전히 깨끗했고 한 문제도 풀지 않았다. 심지어 선생님이 방금 설명한 문제조차 정답을 적어놓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방금 정답을 맞췄다. 내 입꼬리가 아래로 처졌다. 정말 충격받았다. 알고 보니 사람들은 쓸 필요가 없어서 안 쓰는 것이었고 나는 쓸 줄 몰라서 못 쓰는 것이었다. 하지만 다행히 한아름이 나를 구해줬다. 안 그랬으면 선생님이 내 이름을 불렀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나는 펜으로 머리를 극적이며 조용히 정답들을 빈칸에 적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보니 한아름이 팔꿈치를 책상에 짚고 손등으로 턱을 괴고 있었다. 내가 고개를 돌렸을 때 그녀는 마치 복도를 바라보고 있는 듯 태연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마치 방금 일은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난 일이라는 듯. 점심시간에는 기숙사 학생들은 기숙사로 돌아가 낮잠을 자고 통학생들은 교실에 남아 휴식을 취한다. 학교에서 가장 조용한 시간이었다. 교실 안에서는 간간히 발소리만 들릴 뿐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만 맴돌았다. 나는 책상에 엎드려 낮잠을 잤다. 하지만 잠이 잘 오지 않았다. 눈꺼풀이 마치 중력에 눌린 듯 무거웠다. 억지로 눈을 뜨려고 노력했지만 마치 아주 오랫동안 잠들었던 것 같았다. 하지만 벽에 걸린 시계는 내가 겨우 15분밖에 잠들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나는 몽롱한 상태로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에 가서 세수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정신을 차리려고 발을 내딛는 순간 갑자기 시야가 흐릿해졌다. 계속해서 걸어가자 균형 감각을 잃고 옆으로 쓰러졌다. 누군가가 내 팔을 붙잡았다.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한아름의 목소리가 들렸다. 쿵. 잠시 후 시야가 다시 뚜렷해졌다. 알고 보니 나는 비틀거리며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땅바닥에 심하게 넘어질 뻔했다. 한아름이 나를 붙잡으려다 같이 넘어졌지만 다행히 내 위로 넘어졌다. 한아름, 괜찮아? 나는 황급히 물었다. 어디 아픈 데는 없어? 한아름은 나를 빤히 쳐다보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괜찮다고? 방금 소리 들었는데 뒤에 있던 한 친구가 큰 소리로 말했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교실에 있던 친구들은 아무도 잠을 자지 않고 일어나 앉아 나를 비웃고 있었다. 나는 당황스러움을 느꼈지만 한아름에게 고마움을 느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하지만 나는 곧 당황했다. 나와 한아름의 자세가 너무 친밀하고 너무 가까웠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녀는 나를 꽉 껴안고 있었다. 나는 그녀를 놓아주고 싶지 않았다. 나는 입을 열어 한아름에게 먼저 손을 놓으라고 말하려 했다. 하지만 방금 그 친구가 또 큰 소리로 말했다. 그녀가 괜찮다고 했잖아. 호기심 어린 시선과 웃음소리가 나를 짓눌렀다. 거의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였다. 그때 엄청난 무중력감이 덮쳐왔다. 온몸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떨렸다. 눈을 크게 뜨고 헐떡거리며 숨을 쉬었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의자에 앉아 있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방금 일어난 일들이 너무 흐릿했다. 알고 보니 꿈을 꾸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컵 뚜껑을 열어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이 엉망진창인 꿈은 대체 뭐지? 짝꿍, 한아름은 여전히 자고 있었다. 그녀는 팔에 턱을 괴고 옆얼굴을 내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나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봤다. 꿈속에서 나를 꽉 껴안고 있던 한아름이 떠올랐다. 나는 참지 못하고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가 얼굴을 쳐다봤다. 혹시 꿈을 꾸고 있는 걸까? 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보면 볼수록 한아름은 더 예뻤다. 오뚝한 콧날, 깨끗하고 매끄러운 피부, 섬세하고 아름다운 이목구비. 나는 눈을 깜빡였다.
갑자기 눈앞에 있던 사람이 눈을 떴다. 맑고 검은 눈동자에 멍하니 서 있는 내 모습이 비쳤다. 몽롱한 눈빛은 아직 잠에서 덜 깬 듯했지만 동시에 장난기가 가득했다. 완벽하게 들킨 것이다. 진실된 당황스러움에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다. 지금 두 사람의 거리는 꿈속과 거의 흡사했다. 나는 재빨리 몸을 바로 세웠다. 이제 확실히 알 수 있었다. 이건 꿈이 아니었다. 무슨 짓이야? 한아름이 조용히 물었다. 나는 머리를 극적이며 방금 막 잠에서 깬 척하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방금 잠에서 깼어. 알고 있어. 한아름이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내가 깨어났을 때 책상이 흔들렸거든.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약간 당황스러움을 느꼈다. 왜 훔쳐봤어? 다른 애들 자는 거 방해할까봐. 한아름은 일부러 목소리를 낮춰 약간의 달콤함과 매혹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왜냐하면 나는 숨을 들이쉬었다. 왜냐하면 내 피부가 너무 예뻐서라고 감히 말할 수 없었다. 마음속으로 넋을 놓고 바라봤기 때문에 엉겁결에 아무 말이나 짓거렸다. 그냥 너는 무슨 팩 쓰는지 궁금해서. 한아름은 코웃음을 쳤다. 입꼬리를 살짝 올리고 귓불이 약간 붉어졌다. 그러고는 내게 가까이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햇빛 마스크팩을 자주 써. 공기 마스크팩도. 그녀의 숨결이 귓가에 닿았다. 애매모호한 거리에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고 귓불도 붉어지기 시작했다. 다행히 여전히 점심시간이라 반 친구들은 모두 잠을 자고 있어서 아무도 우리를 눈치채지 못했다. 한아름은 말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밖으로 나갔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셀카 모드를 켰다. 과연 내 얼굴은 붉게 물들어 있었다. 이거 완전 역습당했잖아. 오후 두 번째 시간은 정보 수업이었다. 첫 수업이 끝나자마자 몇몇 친구들은 참지 못하고 서둘러 밖으로 나갔다. 가자. 빨리 가서 자리 맡아. 이번에는 꼭 에어컨 옆자리에 앉아야지. 기다려. 친구들이 차례로 컴퓨터실로 향했다. 나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숙제를 천천히 하고 있었다. 왜 그렇게 서두르는 거지? 임수진이 다가와 그런 나를 보고 참지 못하고 말했다. 강하준, 너 완전 모범생이네.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나는 하던 일을 멈추지 않고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대답했다. 그냥 숙제를 집에 가져가서 하기 싫을 뿐이야. 임수진은 웃으며 고개를 돌려 한아름에게 가자. 컴퓨터실에 가자 라고 불렀다. 한아름은 고개를 숙여 휴대폰 게임을 하고 있었고 하던 일을 멈추거나 고개를 들지 않았다. 잠깐만. 임수진은 우리를 쳐다보며 어쩔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너희들은 나랑 얘기할 때 나 좀 쳐다보면 안 돼? 그때 나는 마지막 문장을 막 쓰고 펜을 내려놓고 숙제장을 덮었다. 고개를 들어 웃으며 컴퓨터실이 어디야? 라고 물었다. 저쪽 건물 5층, 왼쪽 첫 번째 방. 말을 마치자마자 임수진은 한아름이 휴대폰 화면을 끄고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는 것을 알아차렸다. 내가 일어나서 컴퓨터실로 가려고 하자 임수진은 즉시 눈치채고 손가락을 튕기며 한아름이 일어설 때 나에게 말했다. 잠깐만 기다려. 우리가 데려다 줄게. 우리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 컴퓨터실이 거의 꽉 차 있었다. 맨 뒷줄에만 내 자리가 비어 있었다. 다른 자리들은 여기저기 몇몇 자리가 비어 있을 뿐이었다. 나는 왜 이 내 자리에 아무도 앉지 않는지 궁금했다. 임수진은 웃으며 설명했다. 여기는 내 자리랑 아름이 자리거든. 나는 내 옆에 앉은 한아름을 쳐다봤다. 두 자리 옆에 빈 두 자리는 뭐야? 혹시 자리가 내 자리나 필요한 거야? 걔들은 아름이 옆에 감히 못 앉거든. 한아름이 고개를 돌려 나를 쳐다보며 차가운 눈빛으로 앉으라고 간단하게 말했다. 그녀는 나에게 자기 옆에 앉으라고 했다. 나는 별 생각 없이 자리에 앉았다. 곧 수업 시간이 될 것이기 때문.
이거 놔. 선생님은 팔을 잡고 애원하는 반 친구들을 뿌리치고 화를 내며 교탁을 두드렸다. 지금 너희들이 수업을 듣는 거야. 내가 듣는 거야. 듣고 싶지 않으면 당장 나가. 나가. 나는 침착하게 고개를 숙이고 선생님이 마지막 문제를 풀 때까지 기다렸다가 앞서 풀었던 문제들의 풀이 과정을 다시 적었다. 임수진은 조용히 고개를 돌렸다. 이전에는 이런 일이 있을 때 한아름이 몰래 빠져나가면 그녀도 따라가곤 했다. 하지만 지금 한아름은 조용히 앉아 고개를 숙이고 내가 필기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임수진은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돌려 선생님이 마지막 문제를 풀기를 얌전히 기다렸다. 7분 후 종이 울렸다. 나는 책가방을 정리하고 고개를 들었다. 임수진은 배가 고픈 듯 신음하고 있었다. 배고파서 돼지 한 마리라도 잡아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먹을 수 있다면 좋겠다. 한아름이 대꾸했다.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마침 왕호연, 가명, 이 다가오는 것이 보여 함께 밥을 먹으러 가자고 했다. 우리도 빨리 가자. 지금 식당에는 사람이 엄청 많을 거야. 밥 먹다가 쓰러지겠어? 내가 막 일어서려고 하자 갑자기 다시 자리에 앉아 한아름을 쳐다보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내 초콜릿 좀 나눠줘도 될까? 한아름은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 거잖아. 마음대로 해. 확실한 대답을 듣고 나는 책상 서랍에서 초콜릿을 꺼냈다. 초콜릿 먹을 사람. 임수진은 거리낌 없이 초콜릿 하나를 집어 포장지를 뜯으며 말했다. 어머, 이거 아름이가 산 거 아니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신기하게도 오늘 아침에 호연이가 준 초콜릿이랑 똑같아. 한아름은 잠시 굳어 있었다. 그 초콜릿이 왕호연이 준 것이라는 것을 알고 마음이 훨씬 편해졌다. 그녀는 살짝 미소를 지었지만 곧 걱정스러워졌다. 그럼 여동생은 누구지? 먹을래? 나는 한아름에게 초콜릿 하나를 건네주었다. 그녀는 일어나 바다 가방에 넣었다. 밥 먹으러 가자. 그러고는 우리는 함께 식당으로 향했다. 지금은 점심시간이라 식당 자리가 거의 꽉 차 있었다. 나는 창가 근처에 비어있는 테이블 하나를 가리키며 저기 먼저 자리 맡아 놓을게 라고 말했다. 임수진은 잠시 멍하니 있었다. 쟤는 아직도 모르는구나. 한아름은 남자랑 같이 밥 먹지 않는다는 것을. 필요 없어. 그녀가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갑자기 뒤에서 무언가가 밀려왔다. 수진아, 밥 가지러 가자. 안 그러면 맛있는 거 다 팔린다. 그러고는 한아름은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내가 사다 줄게. 내 말을 듣고 왕호연은 곧장 줄을 서 있는 곳으로 갔다. 나는 머리를 극적이며 멋쩍게 웃었다. 아무거나 괜찮아. 고기만 있으면 돼. 한아름과 임수진이 밥을 사서 테이블에 놓자 다시 국을 가지러 갔다. 이 광경을 본 주변 친구들은 계속 쳐다보며 궁금해하는 눈빛을 보냈다. 왕호연은 태연하게 내 옆에 앉았다. 내가 무슨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몰라 강하준, 왜 그래? 라고 물었다. 내 말을 듣고 나는 주위를 둘러봤다. 호연아, 왜 자꾸 쳐다보는 것 같지? 내가 계속 한아름이랑 같이 있어서 그래? 우리는 짝꿍이잖아. 같이 아는 게 당연하지 않아? 왕호연은 입꼬리를 올렸다. 지금은 수업 시간도 아니잖아. 게다가 한아름은 남자랑 같이 밥 먹는 거 싫어하잖아. 나는 몹시 당황했다. 아마 내가 짝꿍이라서 그런 거겠지? 왕호연은 입꼬리를 올리며 웃었다. 누가 알아. 나는 고개를 살짝 젖혔다. 임수진이 국 2그릇을 들고 돌아오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국 1그릇을 내 앞에 놓았다. 한아름은 내 옆에 앉았다. 나는 웃으며 어떤 게 내 거야? 라고 물었다. 한아름은 밥 2공기를 사왔는데 하나는 탕수육, 하나는 하이라이스였다. 뭐 먹고 싶어? 나는 가리는 게 없으니 먼저 고르라고 했다. 임수진은 국을 마시다가 사례가 들렸다.
나는 황급히 괜찮아? 라고 물었다. 임수진은 왕호연에게 티슈를 받아 입을 닦으며 중얼거렸다. 괜찮아, 괜찮아의 속으로는 분명히 한아름이 제일 까다로운 애인데. 강아주는 대체 무슨 재주로 쟤의 나쁜 버릇을 고친 거야? 정말 의학계의 기적이네, 라고 생각했다. 나는 하이라이스를 골라 맛있게 먹기 시작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우리 넷은 운동장으로 산책하러 나갔다. 마침 구름이 많이 낀 날씨였다. 여자애들은 산책하며 소화를 시키고 남자애들은 졸려서 교실에 가서 낮잠을 자기로 했다. 왕호연은 기숙사 학생이라 낮잠 시간에 기숙사에 가서 자고 나는 교실로 향했다. 교실에 도착해 자리에 앉자 도자등이 내 앞에 앉아 있었다. 왕호연이랑 같이 밥 먹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도자등은 궁금한 듯 물었다. 너희들 언제 그렇게 친해졌대? 걔 맨날 혼자 다니잖아. 글쎄, 한 이틀 됐나? 언제부터인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 도자등에게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친해졌는지 설명할 수 없었다. 도자등은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신기하네. 왕호연은 항상 차가운데. 나는 웃으며 걘 친구도 필요하겠지라고 대답했다. 도자등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수도 있겠네. 나는 창밖을 내다봤다. 앞으로 펼쳐질 날들을 생각하니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았다. 도자등은 이 문제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웃으며 내일 점심 같이 먹을래? 우리 모두 친구잖아 라고 말했다. 나는 거절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몇 마디 주고받았다. 도자등은 졸린 듯 자리로 돌아갔다. 그가 하품하는 뒷모습을 보자 나도 덩달아 졸음이 쏟아졌다. 하품을 억지로 참으며 칠판 위에 걸린 시계를 쳐다봤다. 거의 12시 30분이었다. 한아름과 친구들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나? 딸깍 의 뒷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한아름과 임수진이 돌아오고 있었다. 자리에 앉자마자 한아름은 책상 위에 놓인 책들을 정리하고 나를 힐끗 쳐다봤다. 아직 앉아? 나는 휴대폰을 꺼내 작은 목소리로 너 기다리고 있었어 라고 말했다. 한아름은 하던 일을 멈췄다. 갑자기 웅얼거렸다. 뭐? 곧 낮잠 시간이 될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친구들은 엎드려 자거나 작은 목소리로. 왕호연은 적당한 핑계를 대고 자리를 떴다. 임수진은 코를 실룩거렸다. 아름아, 우리 집에 가서 밥 먹을래? 내가 특별히 맛있는 거 준비해 달라고 부탁해놨어. 저녁에 배불리 먹고 마시고 영화도 같이 보자. 한아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밤 맘껏 즐겨야지. 자리에 앉자마자 소청엽, 가명, 은 나를 쳐다보며 물었다. 오빠, 새 학교는 어때? 분명히 위챗에서 3번이나 물어본 질문이었다. 나는 어쩔 수 없다는 듯 그녀를 바라보며 다 좋아해라고 대답했다. 그러니까 나에게 문자를 안 하는 거구나. 소청엽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를 쳐다보며 어쩔 수 없다는 듯 말했다. 문자 보냈잖아. 넌 능동적으로 보내는 게 뭔지 몰라? 소청엽은 두 사람의 대화창을 열었다. 비록 두 사람이 매일 대화를 나누지만 대부분 소청엽이 일부 비디오 링크를 공유하거나 몇 가지 질문을 하는 것이었다. 나는 가끔 몇 마디 대답하고 어떤 때는 보고 나서 답장을 잊어버리기도 했다. 하지만 그것도 괜찮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소청엽은 여전히 매일 몇 통씩 문자를 보낼 것이기 때문이다. 그녀의 공유는 내가 답장을 하지 않는다고 식지 않을 것이다. 오빠는 나에게 아직 말 안 했잖아. 학교는 휴대폰 못 가져간다면서 소청엽의 기숙학교는 학생들이 휴대폰을 가져갈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었다. 학부모와 연락하려면 선생님의 허락을 받아야 학교 전화기를 사용할 수 있었다. 소청엽은 걱정스러운 듯 말했다. 오빠, 부모님께는 말하지 마. 나는 코웃음을 쳤다. 어차피 지금 나는 하루에 부모님께 2마디밖에 못해. 차 안은 갑자기 조용해졌다.
분위기가 갑자기 냉랭해졌다. 소청엽은 즉시 쾌활한 목소리로 말했다. 새 학교에서 혹시 누가 오빠를 괴롭히면 나에게 말해. 괴롭히는 놈 있으면 내가 가만 안 둬. 그녀의 모습에 나는 웃지 않을 수 없었다. 나에게 말하면 어쩔 건데? 너는 어린 여동생이잖아. 뭘 할 수 있겠어? 설마 싸우기라도 할 거야? 당연히 아니지. 소청엽은 날카로움을 거두고 말했다. 집에 가서 아빠에게 말해서 오빠를 우리 학교로 전학 보내달라고 할 거야? 나중에는 내가 오빠를 지켜줄게. 내 말을 듣고 나는 따뜻함을 느꼈다. 이 진실되고 열정적인 사랑에 마음이 따뜻해지면서도 안타까웠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살았어. 그럼 혹시 누가 괴롭히면 말할게 라고 대답했다. 혹시 누가 오빠를 괴롭히는 놈 있어? 왠지 오빠가 괴롭힘 당하기를 바라는 것 같아. 소청엽은 연신 손을 내저었다. 오빠, 나는 그런 뜻이 아니야. 내 말을 듣고 나는 한숨을 쉬며 진지하게 말했다. 나는 여기서 정말 잘 지내. 친구들도 나를 잘 챙겨줘. 정말 즐거워. 말을 마치자 머릿속에 한아름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러고 나서 왕호연과 다른 사람들이 떠올랐다. 만약 새로운 짝꿍이 흠잡을 데 없는 미녀라는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더 일찍 전학 오지 않은 것을 후회했을 거야. 집에 도착하니 소가남, 가명, 이 푸짐한 저녁 식사를 준비해 놓았다. 막 요리를 마쳤는지 긴 치마로 갈아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어 넘겼다. 그녀는 매우 섬세한 여성이었다. 아마 그것이 강우희가 그녀를 좋아하는 이유일 것이다. 그녀는 친어머니와는 완전히 달랐다. 나는 그녀가 국을 떠주면서 소청엽의 성적에 대해 묻는 것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은 미소를 띠며 휘어지고 딸에 대한 사랑과 자부심이 숨김없이 드러났다. 청엽이는 항상 저를 안심시켜줘요. 성적도 좋고 행동도 바르고 학부모 참관 수업에 갈 때마다 상장을 너무 많이 가져와서 다른 학부모들이 질투할 정도예요. 나는 끼어들지 않고 조용히 경청했다. 국을 다 마시자 강우희가 갑자기 물었다. 하준아, 요즘 학교에 시험 있어? 나는 가볍게 대답했다. 없어요. 참, 전에 내가 말했던가? 내 친구가 식당을 새로 열었는데 내일 개업한다고 우리 가족 모두 초대했어. 안 갔으면 서운해할 텐데. 내일 시간 괜찮지? 강우희는 즉시 그녀를 쳐다봤다. 좋아요. 우리 가족 모두 같이 가요? 청아, 내일 별일 없지? 저는 괜찮아요. 소청엽은 무의식적으로 나를 쳐다봤다. 오빠는 안 가잖아. 내일 나 일 때문에 나가야 하거든. 말을 마치고 나는 수저를 내려놓았다. 다 먹었어요. 먼저 방에 들어가 있을게요. 다음 날 아침이 되자 나는 옷을 갈아입고 나갈 준비를 했다. 사실 오늘은 아무 일도 없었다. 단지 온 가족이 함께 외출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다. 나는 소가남이 나를 싫어한다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다행히 나도 그녀를 좋아하지 않았다. 나는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다가 종례 시간이 되어서 집에 돌아올 계획이었다. 뜻밖에도 아는 사람을 만났다. 나는 자판기에서 물 2병을 사서 아는 사람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책상 위에 물 1병을 올려놓았다. 왕호연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고 눈짓으로 빼왔어? 라고 물었다. 나는 그의 맞은편에 앉아 그의 앞에 놓인 학습 자료를 바라봤다. 너는 왜 여기 있어? 기억으로는 담임 선생님이 왕호연이 공부를 매우 잘한다고 말했던 것 같다. 성적이 좋은 것도 당연했다. 주말에도 열심히 공부하는구나. 왕호연은 웃으며 아마 할 말이 많았던 것인지 종이에 펜으로 글을 써서 내게 보여줬다. 너희와 같은 학교에 다니려면 열심히 해야지. 물 고마워. 오후 12시가 지나자 나는 왕호연에게 근처 쇼핑몰에서 점심을 사주었다. 갑작스러운 만남이라 더 기뻤다. 두 사람은 쉴 새 없이 이야기를 나누었고 오후에는 수업을 빼먹고 새로 개봉한 SF 영화를 보기로 결정했다.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왕호연은 위챗에 글을 올렸다. 다른 곳에서 금요일 밤 밤샘 영화 감상. 한아름은 임수진의 집에서 밤을 새우고 있었다. 거실에서 잠이 깬 그녀에게 가정부가 다가와 두 사람의 점심 식사를 막 끝냈다고 인사를 하고 떠났다. 한아름은 고개를 끄덕이고 임수진의 방으로 들어갔다. 임수진은 막 세수를 마치고 누워서 위챗을 보고 있었다. 한아름을 보자 임수진은 여전히 휴대폰을 든 채 왕호연이 1분 전에 올린 게시물을 보고 있었다. 임수진은 숨을 들이쉬었다. 아름아, 너 왕호연 게시물 봤어? 정신 나갔어. 한아름은 그녀에게 신경 쓰지 않고 몸을 돌려 밥 먹을 준비를 했다. 임수진은 큰 소리로 말했다. 그 녀석 강아준 사진 올렸어. 누군가 급제동을 걸고 재빨리 고개를 돌려 확인했다. 잠깐만 기다려봐. 나도 볼래. 임수진은 웃음을 참지 못하고 간이 더 커졌네. 안 본다더니. 갑자기 다시 보고 싶어졌어. 라고 말했다. 한아름은 가볍게 코웃음을 쳤다. 뭐 좀 확인하려고. 임수진은 낄낄거렸다. 정말로 갑자기? 한아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위챗 게시물에는 사진 한 장만 있었다. 설명은 없었지만 배경과 사진을 올린 시간을 보면 우리가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 한아름은 사진을 3번이나 보고 계속 확대했다. 그러고 나서야 휴대폰을 임수진에게 돌려주었다. 쟤들 어디 있는지 알아? 임수진은 웃으며 내가 사생활 침해하는 스토커로 보여 라고 말했다. 그냥 물어본 거야? 한아름은 사진 속 배경을 가리켰다. 여기 낯이 익은데? 임수진은 의아한 듯 말했다. 낯이 익으면 뭐해? 여기 프랜차이즈잖아. 어디 지점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리고 왜 꼭 쟤들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하는데? 설마 아름아, 너 설마 쟤들 찾으러 갈 생각이야? 한아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태도가 긍정적이었다. 임수진은 어쩔 수 없다는 듯 말했다. 그럼 왕호연한테 물어볼게. 정말 이해가 안 되네. 강하준이 도대체 무슨 매력이 있어서 너